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사주명리 보검당입니다. 예, 다들 잘 주무셨나요? 음, 오늘은 뭐 거두절미 저도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독자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독학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어려움이 따라하는데 어, 공부를 독학으로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분야를.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도 미약하게 아주 조금 힘을 좀 보태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천간론, 천간은 이제 열천간이 있어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예, 10가지예요. 갑은 말 그대로 첫 번째 갑은 제일 으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뭐 갑질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생겨나고 제일 먼저 이 쓰이게 되는 글자 갑입니다. 그리고 을은 조그만 나무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여자죠. 갑목은 남자. 그리고 음양오행으로는 양이에요, 양. 예, 이 양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남자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을목은 여자. 예, 그리고 여린 나무, 작은 나무, 아이를 뜻할 때도 이 을목을 기준으로 해요. 예, 뭐 대략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청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갑목, 오늘 첫 번째 시간 갑을 다루는 얘기지만은 이 갑목은 음,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오행으로 봤을 적에는 음양오행이죠. 오행으로 봤을 때는 나무에 해당이 돼요. 예. 근데 이 나무에 대해서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나무의 저 기질을 아셔야 되겠죠. 어떤 거냐면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 갑목이라고 저 생각했을 적에 아주 저 큰 나무라고 했죠. 예. 정말 굵고 아주 큰 나무예요. 아주 큰 나무고 나무의 특징은 뭔가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나요? 예, 바로 평평한 땅에 뿌리를 받고 있죠. 땅에 푹 박혀서 뿌리가 이 토양에 양분하고 수분들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나무는 큰 갑목은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쓰이겠죠.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예, 나무는 풍자 하나가 딱 단단하게 이 땅을 움켜잡고 있는 아주 이제 뭐랄까 단단한 기상이 보이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글자가 이 나무고 갑목을 뜻하는 거기도 합니다. 예. 그래프를 풀어 쓰시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느낌 드세요? 갑이라는 글자는 일단 나무죠, 그죠? 나무다 보니까 아주 단단하고 이제 굵직한 나무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갑목을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은 정말 단단하다. 의지가 세겠구나.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일간에 만약에 갑목 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 이 천간이라는 것은 또 그리고 생각을 뜻하는 글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일주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 갑자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자를 밑에 아래 글자를 쓰겠죠. 예, 밑에 있는 지지는 이 자신의 실제 행동을 나타내는 거고 위에 갑목, 갑은 이제 이 자신의 의도,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지에 대해서 논하진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목에 대해서 이제 갑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그래 봅시다.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굉장한 이 의지력이 있고 굉장히 단단한 사람 뜻하겠죠. 동시에 이 오행 중에 갑목은 유일하게 생명을 갖고 있는 물론 식물이지만요. 예, 갑목하고 을목은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생명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해요. 예, 생물이잖아요. 보세요. 갑목, 을목은 다 나무예요. 그다음 병화, 병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빛입니다. 빛, 아주 밝은 빛. 예, 아주 밝은 빛이에요. 그리고 정 역시 마찬가지 이제 병정이 있기 때문에 이 화의 기운에 들어가겠죠. 예, 이 무생물입니다. 어떤 자연의 어떤 이 뭐랄까 살아있는 생명체로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에너지로 봐야겠죠. 그다음에 무기는 말 그대로 넓은 땅, 예, 혹은 작은 땅, 예, 영역 이 활동 무대죠. 그래서 이 무기 같은 경우도 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에너지가 아니죠. 그다음 경신, 예, 경은 아주 커다란 완전 장칼입니다.
예, 만약에 장수가 이 칼을 휘두른다 그러면 엄청나게 무서운 살기를 가진 이제 칼이겠죠. 신 같은 경우는 요리사의 칼이나 작은 단도쯤으로도 볼 수 있겠죠. 과도. 예, 특징은 경신의 특징은 부수고, 예, 부수고 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역시 생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생명의 기운을 잘라버리는 거겠죠. 그다음에 임계. 예, 임계는 물입니다. 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뭐 땅에 떠 있는 크다란 호수나 큰 바다. 예, 임계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물의 작용으로 봐요. 그래서 오행 중에 유일하게 갑과 을은 생명을 갖고 있는 그거예요. 생명을 갖고 있는 오행이기 때문에 갑과 을목이 있는 분들은 뭐 공부 그리고 운동 그리고 어떤 화를 만나게 되면 또 이제 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요. 원래 갑목하고 을목은 표현력 자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생명체는 그걸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순히 천간, 뭐 갑을, 뭐 이런 오행의 나무적인 기질도 보자면은 뭐 갇혀 있고 뭐 이게 뭐 이 뭔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고 있는 어떤 그런 집착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갑목과 을목은 좀 유연하게 보셔야 돼요. 왜?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 어디든지 다 사실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형상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 뭐 어떤 뭐 싸나운 어떤 맹수 같은 경우에도 갑이나 혹은 날아다니는 조류, 새도 을목으로 표현이 돼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갑목과 을목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하고는 그 모든 것이 비유가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적에. 이 수업을 지금 뭐 간단하게 제가 썰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10분 이내 정도로 좀 이게 많이 좀 응축해서 이제 뭔가 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응축을 시켜서 물에다가 컵에다 놓으면 싹 풀어지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거 그대로 원액 그대로 딱 들어 마시면은 굉장히 뭐 달든지 쓰든지 하겠죠. 적당히 물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물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해석과 그런 객관적인 해석들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순화시켜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골자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리고 이 간목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요? 예. 단단함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또 생명체도 이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무입니다. 나무기 때문에 무엇을 만나야 할까요? 예, 나무가 자라는 조건이 뭘까요? 자, 첫 번째 물이 있어야지 나무가 예, 배를 불리고 자기를 또 키울 수 있겠죠. 예, 물만 있으면 끝나나요? 예, 나무 공중에 떠 있습니까? 아니죠. 땅이 있어야겠죠. 나무에게 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예, 그걸 이제 재성이라고, 명리학에서는 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에게는 이 땅이 재산이에요. 땅이 재산이고, 물도 재산이다. 물은 자기를 키워주는 인성이긴 한데, 사실 그것도 재산으로 봐야 돼요. 사실은. 봅시다. 물과 땅이 필요하죠. 자, 물하고 땅이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죠. 뭘까요? 나무 키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불이죠. 태양빛입니다. 화. 예. 당연히 아시겠죠. 낮에 나무들이 강압성 작용을 하고 나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무도 운동을 해야 돼요. 나무가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햇빛을 쬐어야 됩니다. 물로는 음식을 취해서 먹었죠. 자신을 키웁니다. 예. 둘 다 똑같이 키우는데 나무는 또 볕을 봐야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죠. 볕을 보지 않으면 이 젖어 있는 이 땅에서 물이 고여 있으면 어찌 되나요? 썩어버리죠. 예.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양을 햇볕이 따뜻하게 데펴줘야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강압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무에서 도움이 될 만, 나무가 크기에 의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글자들은 예, 땅과 빛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뭡니까? 하나 또 어, 끔찍하게 뭔가 남아있죠. 잘 자라고 잘 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고 잘 크면 무조건 막 자라겠죠. 예,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존 숲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막 자라요. 막 무거지게 막 대책 없이 막 자라요. 예, 그래서 사람 청소년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어, 나무에게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을 하고 나무를 키우는 데는 물하고 빛, 그 다음에 땅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이 세 가지 요건들은 나무에게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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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라라 잘 자라 떠받들어 주는 겁니다. 떠받들어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청소년 요즘에 범죄들이 많죠. 잘 자랐어요, 그 친구들은. 이 감목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좋은 토양하고 어, 햇볕도 잘 받았고 물도 충분히 수분 공급 잘 받았는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훈육이 부족했죠. 여기서 나무에게 감목에게 훈육이란 글자는 뭘까요? 음, 나무를 혼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음양오행이 그렇게 어렵지만 않아요. 나무를 혼낼 수 있는 이 도구는 무엇일까요? 칼하고 도끼죠. 가위고. 말 그대로 가위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나무를 이쁘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쇠꼬챙이도 옆에 세워요. 왜? 바로 자라라고. 예, 쉽죠. 나무에게 상극은 이제 아시겠죠? 셉니다, 쎄. 가위나 칼 혹은 뭐 도끼도 해당이 되겠죠. 아주 쉬워요. 이 오행을 서로 극하고 이 뭐랄까 서로 생해주고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쉽습니다. 상당히 쉬워요. 자연 인체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시간이 굉장히 오버했는데 간목을 무조건 키워주게 되면은 잘못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만약에 이제 이 경금이라든가 이 신금이 있어서 때려버리게 되면 이건 좀 힘들어지는 나무죠. 그런데 조금은 떨어진 거라서 연이든지 월이든지 예, 어, 월간이든지 연간이라든지 좀 떨어져 있으면 이걸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어, 잘 자랄 수 있게끔 오히려 잘 자랄 수 있게끔 이게 경금이나 신금들이 간목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클 때 잘 보세요. 마마보이라든지 뭐 잔소리를 듣지 않고 전혀 어떤 훈육을 전혀 받지 않고 자랐던 청소년들은 어찌 되나요? 우리 어릴 때 볼까요? 해초리 해초리는 양반이죠. 저희 세대에서는 전후 세대를 겪었던 분들이 부모님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훈육은 지금으로 보면 모두 다 철컹철컹해요. 그냥 학교에서 따기도 맞고 장난이 아니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성인 되고 나서 이 일탈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이 지금 세대에 비해서 많이 다르죠. 그런 부분입니다. 간목은 사람으로 기준했을 적에 이 아주 큰 장성한 이게 성인이기도 하지만 간목도 을목의 시간을 걸쳐야 돼요,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어, 간목에게 필요한 양식인 물 그리고 자랄 수 있는 무대 재산일 수 있는 이제 이뭐 토, 물, 이 그다음에 햇빛만 이제 적용되면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햇빛은 이 불은 사주에서 이제 이 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하면은 한마디로 사막에 나무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물을 주지 않는 이상 이게 말라 죽어 버립니다. 화의 기운이란 게 모든 기운이란 게 적정선에서 한두 개 정도쯤에서 그쳐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나무 간목이 하나 있는데 물을 상징하는 글자 뭐 자수 뭐 임수 이런 글자들이 한 세 개씩 네 개씩 많다. 그럼 이 나무가 못 자라요. 어, 너무 먹여주고 이 떠받들어주면 어찌 되나요? 사람이 약해지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걸 뭐 인성 과다다, 뭐 재성 과다라고 이제 어려운 글자를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내가 타고난 글자가 간목이란 글자가 내 일간에 떠 있으면은 태어난 날입니다. 태어난 날을 자기를 상징하는 글자가 간목이나 나무면은 나무는 말씀드렸다시피 단단한 토양하고 물, 햇빛을 이제 보고 자라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글자들이 너무 많아도 나무는 썩어버립니다. 이게 사주명리예요. 만약에 나무를 키워보시고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충이다. 뭐 충이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위험한 곳을 장난치듯이 걸어가요. 걸어가면은 옆에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얘기죠. 너 거기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위험해. 이리 내려와 하면서 이렇게 저를 잡아 끌죠. 이것도 충의 작용입니다. 저를 구하기 위한 충이에요. 충을 그래서 저는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와서 충을 해줘야 되나? 간목에게는 경금 쇠가 와서 때려 박아줘야 돼요. 예, 그게 오행의 어떤 작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을목이든지 경금이든지, 그렇죠. 경금은 그럼 누가 와서, 쇠는 누가 와서 이게 충해주나요? 물어보실 수도 있죠. 예, 제가 경금일간이거든요. 쇠는 나무에서 그걸 받나요? 아니에요. 서로 충한 관계이긴 맞는데, 그건 나중에 차후에 설명하겠지만, 쇠는 불에 약합니다. 그죠? 쇠를 가공할 수 있는 건 불이에요. 불이 와서 이제 병화든지 정화든지 세게 불기운들이 몰려오게 되면 쇠는 살 녹아버리면서 이 화의 작용들에 의해서 이 자신이 가치 있는 물건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극이라고 하는 게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극과 충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조립식 장난감 만드는 거 좋아하시나요? 건담. 저는 되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나무공예라든지 이 석공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가 연상되나요? 그렇죠. 칼이나 조각칼로 혹은 이 조립식 건담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는 뚝뚝 분질러서 떼가지고 서로 붙여야 됩니다. 이런 이게 행위들이 극과 충의 작용입니다. 뭐 이거 극과 충을 논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래서 원래 요지로 돌아가서요. 간목은 잘 자라야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적당한 극과 충을 당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간목에게 극과 충을 시켜줄 수 있는 건 경금과 신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조금 멀리,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 그 충의 작용은 너무 가까이 붙어서 이게 기운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세어버리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위로 나뭇가지를 쳐줄 것인가, 커다란 도끼나 바위등이 들고 나무 후드를 패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저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음, 어,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간목이란 글자가 있죠. 간목은 나무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간목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뭐가 있다? 땅, 그리고 물. 이거는 뭐 오행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땅과 물을 상징하는 글자가 또 당연히 오행 중에 사주 이 명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햇빛,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봐야지 나무가 이 생성을 한다는 게 아주 좋은 글자예요. 그러나 바르게 생성하기 위해서, 바르게 잘 자라기 위해서 충이 필요하다. 예. 간목은 누구의 극을 받느냐? 간목은 누구에게 충을 받느냐? 쇠, 경금과 신금이죠. 이 두 글자에 의해서 이 간목이 훈육을 듣고 잘 자라난 겁니다. 근데 경금과 신금의 기운이 너무 많고 글자가 많다? 댕강 잘라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사주명리는 뭐 별게 아니에요. 태어난 달, 태어난 연도, 달, 태어난 날짜, 그리고 태어난 시간. 이 네 가지와 이 여덟 가지 이 사주와 이 여덟 가지 이 글자들이 합에 의해서 뭐랄까 합과 충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이 간목을 떠받들어 주는 글자가 많은지 잔소리하는 글자가 많은지 때리는 글자가 많은지 그것을 보고 사주를 푸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알고 보면 이게 오행만으로도 이게 맞는 부분을 풀 수가 있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제 내용이 길었는데 기억할 거는
이 네 가지입니다. 감목이 잘 자라는 조건, 물,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햇빛. 그리고 이 감목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위한 조건이 쇠유균, 경근과 신금이죠. 이 다섯 가지가 다 필요해요, 사실은. 경근과 신금이 무조건 찌르고 패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가지가 나면 적절히 잘라주고, 그리고 나무가 삐뚤하게 자라면 이 커다란 이 쇠기둥이나 돌기둥이 와서 이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목론, 천간, 열천간 중에 감목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발보 가십시오.